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나이 허성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무물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한참 내부 평면 계획과 이제 디자인 계획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지금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쯤에는 이제 영상을 이제 현장 영상을 이제 포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지금 그 블로그를 오늘은 한번 소개를 하면서 블로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블로그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철골 조립식 중공벽 패널 구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허를 냈고요. 이 구조로 인해서 저희가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했는 그 사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자, 철골 조립식 중공벽 패널 구조란 말 그대로 철골 조립식 중공벽 패널, 말 그대로 중공벽 패널 구조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공 중인 기초부터 시공 중인 사진부터 이제 시공 후까지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ALC 그 밑에 20에서 30평, 40에서 50평 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폴더를 저희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20에서 30평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이제 최근에 있는 의성편이죠. 의성의 신축 공사를 저희가 정리를 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를 또 따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물론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블로그나 네이버로 검색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블로그를 한 지는 많이 오래되었어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공법 그리고 기술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공유해 드리고 상담도 받아드리고 저희가 시공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를 이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블로그에 조금 제가 치중을 많이 못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시고 유튜브를 보고 직접 집을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직접 집을 짓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추후에 그 집을 잘 짓고 잘 지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잘못 지었을 때 만약에 그 직영공사를 해서 저 집을 잘못 지었을 때에 그 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AS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소비자분들은 집을 많이 안 지어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직영으로 많이 짓게 되면 보통 한 번 내지 뭐 두 번밖에 안 지어보겠죠. 근데 그렇게 직영으로 공사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까? 정말 좋은 기술자분들을 데리고 이제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그만큼 기술력의 차이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이 부실 공사를 짓게 되거나, 만약에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업자를 만나서 이제 시공을 잘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직영공사를 직접 이제 유튜브를 보고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한 몇 개월 뒤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는
결국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AS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영상들을 잘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손실이 일어난지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잘 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 솔직히 그 소수의 몇 분들의 그 업자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좋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받고 AS를 완벽하게 보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병원에 가거나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의사 얘기를 잘 듣잖아요. 건축도 똑같습니다. 건축 전공학과를 나오고 그만한 그 건축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진단을 다 내려드려요.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맞는 그 조건은 우리가 습지 이제 습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맞는 기후 조건에 맞는 그 구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고, 혹시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2차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잘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지만이 가장 이제 완벽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노가다 경험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 주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직영으로 그냥 본인이 직접 기술자를 써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잘 지으면 좋아요. 근데 그 잘 지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는 지금 건축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세부적으로 건축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면은 그 기둥과 그 자재의 어떤 특성과 특징들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도움을 이제 청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현장을 가면은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미 남들이 손을 대었던 업자들, 그리고 남들이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 업자들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하죠. 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은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결국 뒤집어 씌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주택들을 몇 군데 저희가 이제 해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소송까지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이제 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뭐 처리를 다 해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건축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발상을 그대로 남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업자분들이 많이 보셔요. 많이 보시고 배울 점은 배우고 공유할 점은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합니다. 이제 소비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아주 많이 공부를 하시고 집을 지으셔야 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준공 검사를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 드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주고 AS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직접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직접 직영으로 짓게 되면 평당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저렴하게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사실상 기업 이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외에 경비, 부대 경비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은 요즘에 15% 20%에 남겨가지고는 회사 운영 못합니다. 왜냐면은 거기다가 기술자 인건비들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과 직영으로 시공까지 이제 반축공사의 그 큰 구조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 저희가 특허내는 그 공법은 총 10겹을 이제 입히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주택이나 뭐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지만은 이런 주택들에 들어가는 품이 예를 들어 30평의 공사를 이제 지었을 때 총 200머리, 200품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저희가 짓는 그 공법은 300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왜 그렇게 들어가냐면은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준공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이 준공층이 총 10겹이다 보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주택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특허가 나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또 법적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이러한 주택들, 저러한 주택들, 여러 가지 주택들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잘 알고 정말 꼼꼼하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준공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준공벽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그 공정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대지를 이렇게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가루 먹매김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털을 파야 할 부분, 자, 털을 파고 난 다음에 버림을 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버림을 쳐야 할 부분을 털을 다 팝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림 지역을 쳐야 할 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석을 다집니다. 잡석을 다짐을 하고 비닐을 깔고 자, 이렇게 이제 버림을 지금 사진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버림을 타설을 하고 이때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그냥 비닐을 한번 깔아 드렸어요. 버림 콘크리트는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이 버린 콘크리트 위에 거푸집을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버린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거푸집을 설치하게 되면은 거푸집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철근 배관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하고 레벨을 보게 됩니다. 자, 레벨을 봐서 마이너스 0으로 해서 수평을 다 맞춰놨는데 버림을 치지 않은 성토 부분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수평을 반하는 그 기초에 수평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동이 생겨서 결국에 흔들리게 되고 조금 이제 수평이 안 맞아질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 과정에서도 거푸집이 유동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 높낮이에 의해서 높이가 조금 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버림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꼭 공정을 넣으실 때 버린 콘크리트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 은박 열반사 단열재를 또 한번 깔아 주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습기도 차단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 기초 부분에서 뺏기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열반사 단열재를 깔아줬습니다. 이 열반사 단열재 6T짜리는 50mm의 두께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저희는 이제 복배근을 합니다. 단배근과 복배근의 차이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단배근은 말 그대로 배근이 한 겹, 복배근은 상하단, 예, 두 겹의 그 배근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단배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준공이 나지 않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배근으로도 이제 시공을 하고 하지만은, 저희는, 조금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복배근을 하고, 철근도 두꺼운 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버림을 타설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자, 복배근을 다 매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을 다 합니다. 이때 우리가 철근 배관은 상부근과 하부근 작업을 할 때 같이 들어와서 진행을 같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기초를 타설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저희가 보온재를 다 덮어서 양생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끝이 났고, 자, 이제 철골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먹매김을 다 하고, 자, 기둥을 다 세우고 상단 도리를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도리를 돌리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철 구조물, 철골 조립식 주택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자,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는지,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 얼핏 보니까 이제 목조 구조랑 조금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목조 구조랑 형태는 비슷한데, 이 들어가는 간격에 저희가 이렇게 세로상을 걸어두는 이유는 판넬이 부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로상을 걸었고, 판넬은 가로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세로로 시공을 이제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단도리의 이런 코너 부분, 연기를 따줘서 열 손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치기를 해서 용접을 다 해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가 만약에 단면 처리라 되어 있고 이 각간에 내경이 보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인한 이 열 손실이 되고 이쪽으로 미세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철제의 결로가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은 상단 도리를 돌려서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을 만들어주는 가슈 작업을 하죠. 지붕 형태가 되는. 자,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다 했어요. 도면에 맞게끔 정확한 치수를 맞춰서 자, 이렇게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틀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촘촘하게 철제를 이제 되는지. 그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판넬을 시공하고 이 판넬 자체에 저희가 볼트를 얼마만큼 고정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철제는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철골 작업은 다 끝이 나고 자, 이렇게 패널을 이제 시공을 합니다.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 패널을 시공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이 판 자체에 세 개의 볼트가 결합이 됩니다. 이 볼트가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볼트가 체결이 되고 지붕도 175mm 두꺼운 징크 패널 지붕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미세한 부분들에 이런 이제 공극이 있는 이런 빈 공간에는 폼 충진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저희가 아까 4번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시공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서 자, 패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조 작업이 끝났는 상태에서 자, 1차적으로 열반사 단열재를 또 내부에서 외벽을 바라보게끔 또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난방을 켜거나 온도를 켰었을 때 내부의 온도가 그대로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 열이 유지가 되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그대로 단열 1차 단열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트 있는 부분은 단열 테이프를 밀실하게 다 부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벽 판넬 2차 단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50D 판넬을 가지고 벽체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된조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구부는 다 이제 커팅을 해서 다 따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 봤었을 때 벌써 2차 그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차로 또 이제 외 벽면 판넬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외 벽면 판넬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각간과 각간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서 중공층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구조 자체를 이렇게 판넬을 붙이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온도 자체가 이 중공층을 걸러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그 중공층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열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그 폐허 유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한 장 혼유리를 보시면은 습기와 냉기 이런 열 손실이 심하지만은 이런 중공층 폐하 유리 두꺼운 유리에 그 공기층을 두게 되면은 그만큼 열을 차단하고 냉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공법을 가지고 총 10겹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이제 3단계. 자, 그리고 이제 천장을 이제 된조를 작업을 하는데, 이때 또 된조도 판넬을 시공해주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온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된조를 판넬로 잡아줍니다. 어떤 분들은 텍스,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목재로 또 상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인서트 달테를 해서 뭐 경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환경과 온도를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붕까지 작업을 다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난방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시방서에 동일하게 비닐을 깔고 수출포를 바닥에 깔아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 골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기라든지 수도 설비 작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닥 난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닥 난방 작업과 동시에 외부에 스타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드는 또 역시나 볼트로 4차 단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드를 꼼꼼하게 해서 하나의 보드에 9개 정도의 볼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크랙의 발생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 하자를 이제 줄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고 바닥 난방 작업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은 여기 바닥 밑에 단열재가 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통 탓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스타크 보드 작업을 다 하고 외부로부터 이제 1차적으로 줄바데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올바데, 올 미장 이렇게 본드 작업, 프라이머 작업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도를 한번 또 먹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를 한번 해주고 이제 마감을 들어가게 되는데, 겹수로 따지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한 3, 4겹은 이미 마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총 기본적으로 그 갖춰졌던 그 마감의 겹수와 지금 벌써 7단계, 6, 7단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방통을 다 치고 나서,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그 판넬 벽면에 OSB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OSB를 부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OSB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판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OSB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MDF 소재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약품 처리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결로가 생겼을 때 그런 부식, 부패 되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OSB를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OSB 같은 경우는 합판 재질이기 때문에 차음성이 있고요. 음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이런, 특히나 목조주택이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이 목조는 미세하게 딱 들여다보면은 중공층으로 아주 그 미세한 기포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또한 이제 중공 구조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겹이 이제 OSB 같은 경우는 입자를 재생 우리가 목재를 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겹겹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을 받는다 하더라도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조상 우리가 내부에 나중에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뭐 액자도 걸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시계도 걸어야 되고 뭐 합판도 이제 그 합판 위에다가 우리가 또 TV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OSB를 설치를 하였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지금 7겹 내지 8겹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석고를 치부하게 됩니다. 석고보드를 치부를 하고, 자, 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석고를 바로 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니브 합판이라고 저희가 포스팅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니브 합판을 설치를 하고, 예, 석고보드를 마감을 해 주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가 구조적인 그 부분들도 있지만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내구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공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를 따라 하려고 해도 엄청난 공기가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살아보시는 그 산 증인으로서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제일 정확한 확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외출 기능을 하고 잠깐 나갔다 오시면은 아침에 외출 기능하고 나갔다가 오후나 저녁에 들어오시면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제습 기능만 해도 여름이 납니다. 왜? 시원하고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중공층을 개발할 때 공기 흐름을 계산해서 den조로부터 외부로부터 나가는 그 공기 흐름을 계산하고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조립식 주택인데 왜 이렇게 평당 금액이 비싸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평당 금액에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주택도 지어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남들이 했는 것처럼 똑같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그 공법과 공정에 아시고 한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엄지척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이렇게 개발했는 이유도 제가 이 건축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택을 오랫동안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과 기후에 가장 적합하고 맞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주택이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 하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께 정확한 시공, 정확한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물론 저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정확한 시공에 대해서 알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찍고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두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네이버에 퍼스트 하우스.h라든지 아니면은 뭐 망치 잡은 사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블로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폴더들이 저희가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한번 공부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안 좋은 거는 안 따라하면 됩니다. 굳이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악플을 달고 이러지는 맙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삭제만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는 공유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 이렇게 해서 저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더 생생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